네, 오늘이 22일인데요. 지난 18일이 초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8일은 중복, 8월 7일은 말복인데요. 이 삼복에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고 시원한 물가에 가서 더위를 이긴다는 뜻의 복다림, 잘하셨나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초복 때 그 복다림 잘 못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28일 중복 때는 좀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게 아마도 보양식을 먹는 것일 텐데 체질에 따라 맞는 보양식이 다르다고 하네요. 이왕이면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좋겠죠. 그렇죠. 모은희 기자가 이 보양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줄 텐데 네.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네, 여름철의 보양식은 대개 뜨겁거나 얼큰한 국물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런 더위에 왜 선조들은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까요? 그러게요. 한의학에서는 날씨가 더우면 우리 몸의 제일 바깥, 피부 쪽으로 열이 몰리면서 오히려 속은 냉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열, 치열, 열나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몸 안에 넣는 법을 터득한 겁니다. 하지만 보양식은 기름지고 짠 것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양한 보양식 가운데 나에게 맞는 건 뭔지 골라드릴게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삼복더위. 봄날을 맞아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레 보양식 전문점으로 향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을 추스리기 위해 보양식을 자주 찾는 사람들. 취향 따라 좋아하는 음식도 제각각인데요. 올여름 더위는 어떤 보양식으로 이겨내고 계신가요? 삼계탕이요. 한약 재료도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먹으면 기운이 펄펄 솟는 것 같고. 장어요리 자주 먹는데 심 부족하니까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추어탕을 먹고 나면 그 이튿날은 확실히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회복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기운을 솟아나게 하는 갖가지 보양 재료가 많지만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역시 닭입니다. 봄날만 되면 닭을 찾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닭고기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데 단백질이 소고기보다 더 많고 칼로리가 높습니다. 닭고기는 속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으로 비위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허한 거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서 기운을 돋구는 효능이 있습니다. 달걀, 인삼, 배추 등을 넣은 삼계탕이 가장 기본이고요. 요즘에는 닭과 해산물이 함께 들어가는 해신탕을 많이들 찾는다는데요. 해신탕이요? 삼계달걀에 전복이 더해졌고요. 바다의 신이 즐겨 먹는다 해서 해신탕이라고 불립니다. 하수, 야간무, 전라무 등 11가지 약초를 넣고 끓인 육수에 삼계닭, 중충하초, 전복, 새우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주면 해신탕이 완성이 됩니다. 고단백의 저지방 식품인 낙지가 닭을 품고 있는 모습이 용왕의 보양식이라고 불리는 해신탕답네요. 대통에 살짝 쪄내서 시원한 대향까지 풍기는데요. 육해공의 보양 재료로 가득한 해신탕. 그 시원한 국물을 직접 맛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우, 힘이 펄펄 났습니다. 해물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 많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보양식 하면 여름철에 가장 맛있다는 민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와, 크네요. 이 민어는 9.7kg짜리 최상급 민어입니다. 올여름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남해에서 막 올라온 싱싱한 민어. 회나 찜으로 먹어도 좋고요. 특히 탕을 많이 찾는데요. 민어탕은 일품, 도미탕은 이품이라고 했을 정도로 옛날 양반들이 즐겨 먹었다고 해요. 뼈와 살을 넣고 푹 끓여낸 민어탕의 맛은 어떨까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비리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하지만 일부 칼로리가 높은 보양식의 경우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장어구이라든가 혹은 또 추어탕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드시게 되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또 국물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나트륨이 녹아 있어서 국물을 다 드시게 되면 우리가 하루에 권장하는 소금의 전부를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 있다든가 혹은 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자주 보양식을 섭취하는 것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체질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보양식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보양식은 크게 뜨거운 기운, 열성과 차가운 기운, 냉성 보양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열성 보양식에는 삼계탕이나 민어, 그리고 꼬리곰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잘 체한다거나 설사를 하거나 손발이 찬 사람들한테 적합하고, 냉성 보양식에는 장어나 연포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있고 스트레스에 예민한 사람들이 적합합니다. 체질마다 어울리는 보양 재료가 따로 있으니까 이왕이면 골라서 드세요.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요, 해독작용이 약할 수 있어서 육류보다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문어나 낙지가 좋다고 하고요. 몸에 열이 많으면서 허약한 체질이라면 차가운 성질의 오리고기를 추천합니다. 땀이 많은 분들은요, 뿌리채소와 수박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세요. 고혈압, 고지혈증의 경우 칼로리는 낮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콩국수를 선택하는 게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직접 보양식을 만들어 볼까요? 기름기를 쫙 빼서 담백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궁중 요리. 식초와 겨자를 넣은 닭고기란 뜻의 초계탕입니다. 먼저 닭은 푹 삶아서 기름기를 제거해 주는데요. 저렇게 면포에 걸으면 좋습니다. 볶은 통깨와 잣에 닭육수를 부어가면서 곱게 갈아줍니다.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와 어울리는 차가운 육수가 특징인데요. 냉장고에 식힌 육수를 잘게 찢은 닭고기 살과 달걀 지단, 채소 고병들이 담긴 그릇에 부어주세요. 식초와 겨자를 넣어서 새콤한 맛을 살리면 초계탕이 완성됩니다. 초계탕은 그냥 드셔도 좋지만 남아있는 식은밥이나 국수를 함께 말아서 드시게 되면 여름 보양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삼복더위의 기운도 입맛도 없으신가요? 내게 맞는 보양식으로 올여름 건강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